자, 그러면 이제 GK 스나크라고 하는 영식 증명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써서 우리가 블록체인상에서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기술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상에서 프라이빗한 그런 트랜잭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데이터가 퍼블릭하게 공개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공개하면 그걸 가지고 마이너들이 트랜지션 만들 체크를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뭐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맞는 틀린지 체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맞는지 틀린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개가 다 안 됐으면 우리가 트랜잭션을 베리파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일단 가장 커서. 그러면 공개를 하지 않고도 트랜잭션을 체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트랜잭션을 인크리션 하고도 이게 뭔가 맞는지 체크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뭔가 감출 수 있는 거잖아요. 프라이버시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프라이버시를 줘버리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체크할 수가 없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주면서도 뭔가 맞는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상에서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암호학적인 기술이 우리가 이제 배울 영식 증명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영식 증명을 사용하는 뭐 기본적인 툴은 커밋먼트랑 제로너지 프루프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영식 증명 자체를 우리가 좀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뭘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실제 시스템에서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냐? 우리가 앞에서도 봤겠지만 당연히 필요하죠. 특히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서플라이 체인 같은 거가 있으면 내가 뭐 어디서 사가지고 만들어서 어디에 팔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다 감춰야 되고, 뭐 얼마에 주고 사는지 이런 것도 다 감춰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돈 쓰는 거에 대해서도 뭐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 유저들도 내가 월급이 얼마고 돈을 어디에 쓰고 어디에 투자하고 뭐 이런 거 뭘 사는지 다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이런 거 다 감춰야 되는데,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면 사실 다 공개되어 있었죠. 지금까지 이런 걸 이제 감출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세 번째 건 아직 잘 안 돼 있는 건데, 블록체인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짜죠. 스마트 컨트랙트 짜면 그 안에 이제 로직이 들어있죠.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적혀 있죠. 스마트 컨트랙트가 사실 다 공개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기계어 수준에서는. 기계어 수준을 열어보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리즘이 다 공개되는 거랑 똑같죠. 아직 저거에 대해서는 아직 아직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도 프라이빗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아직 그렇게 많이 연구된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봤듯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다 프라이빗하지 않았죠. 다 추적 가능했고 뭐 다 연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믹서를 쓰면 좀 섞는 그런 게 가능했었죠. 그래서 앨리스 밥 캐롤이 다 1리더씩 보내고 믹서한테 보내고 믹서가 다시 그거를 해당되는 앨리스가 보내고자 하는 사람, 답이 보내고자 하는 매칭해서 믹서가 다 보내게 되면 그러면 저 앨리스가 X한테 보내는지 Y한테 보내는지 Z한테 보내는지 감출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이거의 문제점은 믹서를 믿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그리고 이런 믹싱 서비스를 하는 데가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 어떨까요? 자, 이게 당연히 자금 세탁에 가장 많이 쓰이겠죠. 금방.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서 여기를 어떻게 할까요? 해소해야겠죠. 믿어야 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중앙화된 믹서 없이 쓰는 게 이제 코인 조인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엔 모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죠. 게시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들은 같은 경우에 이제 토네이도 캐시라고 우리가 볼 이제 GK 스나크 기술을 쓴 믹서도 있어요. 물론 얘도 어떻게 써요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게 됐죠. 아마 몇 개월 안 됐을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밴을 시켰죠. 그래서 어떻게 시켰냐면 토네이도 캐시에 들어가는 계좌를 동결시켰어요. 그래서 토네이도 캐시에 돈을 넣었던 사람이 돈을 못 빼게 막아버렸어요. 랜덤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퇴출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진작에 했었던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근간이 되는 GK 스나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볼 기회입니다. 자, GK 스나크는 블록체인에서 세 가지 이유로 보통 쓰여요. 첫 번째 이유는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즉,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을 프라이빗하게 만들려면 인크립션 하면 되죠. 인크립션 하면 데이터는 안 보여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맞는지 모른다고 그랬죠. 맞는지 이게 베리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추가하는데 GK 스나크를 써요. 인크립션은 쉬운 기술인데 그에 반해서 GK 스나크가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스케일빌리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성능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어떻게 돼요? 초당 뭐 6TPS 뭐 이렇게 되죠. 7TPS. 이더리움도 막 20TPS. 그러니까 초당 뭐 7개 뭐 트랜잭션만 처리하고 뭐 이더리움도 한 20개밖에 못 하고. 그렇게 제한이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마이너가 블럭을 만들면 그게 맞는지 다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체크한다는 얘기가 다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돌리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꽤. 그래서 블럭 안에 담을 수 있는 트랜잭션 숫자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이게 맞는지를 빠르게 체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블럭 안에 트랜잭션을 막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거를 돌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GK 스나크 증명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트랜잭션을 돌려보지 않고도 맞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케일러빌리티가 많이 사용이 되고 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요즘 사실 이쪽에 관련된 쪽이 굉장히 핫하죠. 현재 저런 서비스들이 핫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또 많이 하는 게 브릿지.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여기 블록체인이 있고 여기 블록체인이 있어요. 여기 있는 돈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다른 블록체인으로. 근데 블록체인은 사실 다른 외부를 볼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안에 있는 레저만 보는 거지 다른 외부를 참고할 방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블록체인에서 있는 돈을 일로 보내려면 이 블록체인에 있는 돈을 이쪽 스마트 컨트롤에 옮기고 이게 잘 들어갔다는 걸 보고 외부에서 이게 들어갔으니까 외부에서 이걸 보고 이쪽 블록체인에다가 돈을 민팅하는 형태로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합의해서 민팅. 그래서 이게 이쪽에 수행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요렇게 중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돈을 건네주는 거를 우리가 브릿지라 부르고 브릿지가 약한 고리예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합의 노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노드들 다 해킹하는 게 어려운데 브릿지는 뭐 한 10개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10개 회사만 해킹하면은 그러면은 돈을 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도. 그 엑시 인피니트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로닌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체인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얘는 이제 이더리움에 있는 돈을 예치를 하면 이쪽에서 돈을 민팅했고 이쪽에서 돈을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다시 이더리움을 빼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중간에 브리칭하는 그런 회사들 한 9군데가 있었고 그중에 50% 이상의 동의하면 이제 돈을 옮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해킹을 당했어요. 해킹을 당해서 5개만 해킹하면 되잖아요. 9개니까 5개 해킹한 다음에 당했는지도 몰랐겠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돈을 싹 빼갔죠. 빼간 돈이 근데 액수가 7천억을 빼갔죠. 거의 조 단위로 항상 빼가기 때문에 커요. 엄청 커요. 지금 높은 확률로는 위에서 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그래서 그런 돈을 옮길 때 중간에 브릿지를 넣는 건 굉장히 좀 약하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는 밸리데이터 하는 마이너가 많기 때문에 다 우리가 해킹하는 건 어렵지만 아무래도 소수의 그런 브릿지 해주는 그런 노드들은 공격당하기가 훨씬 십상이고 그렇게 당했을 때 엄청난 돈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브릿지 노드들을 안 쓰고 영시 증명으로 이쪽 블럭에 잘 만들어졌다는 거를 돈이 잘 예치됐다는 걸 증명으로 보내면 이쪽에서 증명을 확인하는 형태로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쪽으로도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3가지 정도 프라이버시, 스케일러비티, 뭐 브릿지 이런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볼 게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 프라이버시를 만드는 그런 걸로 뭐 토네이도 캐시 모양을 볼 거고 G캐시 네. 그리고 아이온 PC 그리고 저 연구실에 만든 그 아제로스 이렇게 아마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알레오라고 하는 뭐 프라이빗한 덱을 만드는 그런 랭귀지도 있어요. 그래서 G캐시가 제일 먼저 나왔고 G캐시랑 토네이도 캐시 비슷하게 생겼어요. G캐시 알고리즘을 그대로 쓴 거고 근데 문제는 G캐시랑 토네이도 캐시 둘 다 익명성은 다 충분히 제공해 주는데 안에서 돈 세탁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금지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돈 세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후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GK 스나크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우리가 몇 가지 용어를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어리스메틱 서킷이라고 하는 서킷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거예요. 서킷이면 보통 생각해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서킷.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서킷이란 건 그냥 하드웨어 서킷처럼 여러분들 뭐 컴퓨터 구조 시간에 보면 AND, OR 이런 거 썼었잖아요. 그런 서킷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서킷에 있는 게이트가 AND, OR가 아니라 덧셈과 곱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서킷에서 입력이 뭐예요? 입력과 출력은 다 0일이죠. 불린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서킷은 어리스메틱, 즉 그냥 숫자예요. 숫자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뭐 더하면 출력이 숫자로 나가고 곱해서 숫자가 나가고 이런 서킷이에요. 그래서 불린 서킷이 아니라 어리스메틱 서킷이라는 건 입출력에 다 들어가는 값들이 그냥 숫자. 그래서 어리스메틱 서킷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리스메틱 서킷을 우리가 사용할 거고 특히 이제 뭐 필드라고 하는 걸 쓸 텐데 필드는 뭐냐면 그냥 덧셈 곱셈이 되고 닫혀 있고 여건도 존재하고 하는 걸 필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스메틱 서킷은 뭐냐면 덧셈 곱셈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어리스메틱과 관련된 걸로 만들어진 서킷을 우리가 어리스메틱 서킷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보면 입력이 x1, x2가 있고 이거를 더하고 뭐 이렇게 보내고 여긴 컨스턴트 1이고 더하고 하면 출력이 뭐가 나오겠죠. 이런 게 어리스메틱 서킷이에요. 그러니까 입출력이 불린이 아니라 0일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어리스메틱 서킷이에요. 그래서 저게 시작 포인트예요. 그래서 GK 스나커랑 영지식은 저런 서킷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뭐에 대해서 서킷을 만드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곱하기 더하기 막 저런 게 있죠. 저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게이트라고 부를 거예요. 더하기 게이트, 곱하기 게이트. 엔드와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서킷의 크기는 게이트의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리스메틱 서킷으로 뭘 만들 수 있느냐? 모든 걸 우리 이제 어리스메틱 서킷으로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 SHA-256 해시 함수죠. 해시 함수로 입력을 넣으면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걔도 속에서 보면 뭐 비트 오퍼레이션을 시프트하고 뭐 이렇게 XOR을 하고 막 이런 걸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덧셈 곱셈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서킷을 할 수 있고 SHA-256에 대한 서킷이 있으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얘는 뭘 한 거냐면 H와 M이 H가 M을 해시한 거랑 같으면 0, 다르면 0이 아닌 값을 리턴하게 한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얘라고 하는 로직은 H 빼기 SHA-256M 이런 걸 서킷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서킷을 만들면 게이트가 몇 개 정도 필요하면 한 2만 개 정도 필요해요. 2만 5천 개 정도 필요해요. 뭐 시그니처 베리파이 한다. 그것도 우리 프로그램 짤 수 있죠. 프로그램 짤 수 있는 건 다 서킷을 만들 수 있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프로그램 짜는데 포룹 같은 게 뭐 몇 번인지 모르고 뭐 리커전이 있고 몇 번 리커전이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하드로 만들기 좀 어렵겠죠. 그게 이제 다 고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 서킷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서킷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주어지면 그걸 전부 다 서킷을 만드는 게 기본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런 어리스메틱 서킷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아규먼트 시스템이란 걸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아규먼트 시스템 뭐냐면 서킷이 있어요. 서킷 C가 있고 여기에 입력이 있고, 그다음에 W는 이제 비밀 입력 또는 위트니스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즉 여기 이제 X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텐데, 뭐냐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짜면 입력을 넣으면 출력이 나오죠. 근데 프로그램 짤 때 어떻게 해요? 입력 쓰고 출력도 그냥 다 써도 되죠. 뭐 C 같으면 포인트로 해서 쓰면 되겠죠. 뭐 리턴을 써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계산하면 중간에 막 값도 나오죠. 중간 값들. 그렇죠? 이 중간에 나온 값들을 다 위트니스라고 얘기합니다. 입력과 출력을 뺀 나머지가 다 위트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킷을 만들 때는 당연히 입력 넣으면 계산하면 중간에 나올 거고, 또 이거는 계산하면 또 나올 거고 해가 출력까지 나올 텐데,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뭐 굳이 뭔지 체크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걸 다 위트니스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서킷에 우리가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IO랑 중간 결과에 해당되는 W, 위트니스를 우리가 분리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프루버는 뭘 하느냐면, 증명하는 사람은 입력 계산하면 중간에 막 나오겠죠. 위트니스 이런 걸 가지고 서킷에 대해서 뭔가 증명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서킷에 이런 입력을 넣고 중간에 W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체크 해서 하면 이게 만족을 한다. 이런 거를 이제 설득을 할 거예요. 베리파이어한테. 베리파이어한테는 베리파이어는 이 서킷을 안 돌려볼 거예요. 안 돌려보고, 베리파이어는 입출력 있죠. 입출력, 입력과 출력이 있었는데 중간은 뭔지 상관 안 하고 이런 입력을 넣으면 출력이 나오는지 체크만 해볼 거예요. 그래서 프루버는 입출력과 위트니스가 있고 베리파이어는 입출력만 있어요. 그러면 프루버의 골은 뭐냐? 베리파이어한테 이 서킷에 이런 입출력을 넣고 돌리면 이런 위트니스가 나오는 게 맞아 라는 걸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때는 이런 중간 위트니스가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입출력이 맞는 거다. 이 서킷을 만족한다. 라는 거를 설득을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컨빈스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베리파이어는 중간 결과가 뭔지 몰라도 이런 입출력을 만족하는 중간 결과가 있었겠구나 하는 걸 설득만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고 막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리파이어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 우리가 아규먼트 시스템 볼 거예요. 자, 사실 나중에 가면 프루프 시스템과 아규먼트 시스템이 있는데 뭐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아규먼트. 그 다음에 아규먼트 시스템 중에서 우리가 Non-Interactive Pre-Processing 아규먼트 시스템 볼 거예요. 자, 프리프로세싱은 뭐냐면 일단 서킷은 우리가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베리파이어도 알고 프루버도 알아요, 서킷을. 그런데 베리파이 입장에서 IO가 맞는지 체크를 하려면 당연히 서킷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서킷을 읽어가지고 IO만 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서킷의 사이즈가 얼마예요? 서킷 사이즈가 커요. 서킷의 사이즈가 입출력과 위치니스 합친 만큼의 크기가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서킷을 다 읽는다는 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돌리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킷을 다 읽으면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사실 성능적으로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읽는 게 수행하는 거랑 똑같아서. 그래서 뭘 하냐면 베리파이어가 서킷을 매번 읽지 않고 한 번 읽어가지고 뭔가 정보를 만들어주고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만들어진 정보로 그냥 베리파이를 하겠다. 그러니까 서킷을 한 번 읽는 건 필요하지만 뭐 매번 테스트할 때마다 서킷을 읽지 않고 하겠다. 그게 프리프로세싱이에요. 그래서 서킷에 대해서 뭔가 셋업을 해가지고 뭔가 파라미터를 미리 만들어 두고 이거는 이제 베리파이가 한 번만 체크해 보면 되는 거죠. 만들어 보면. 그래서 만들어진 파라미터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프로버용이 있고 베리파이용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버용은 프로버한테 주고 베리파이용은 베리파이한테 주고. 그래서
프루버는 요 파라미터랑 x랑 w를 가지고 뭔가 증명이라는 걸 만들고, 베리파이어는 그 증명과 파라미터와 입출력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게 SV에 대해서 맞다. 그 얘기는 저 SV의 원래 서킷이 있었죠. 저 x는 저 원래 서킷을 만족하는 값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루프라고 하는 걸 주면 베리파이가 억셉트 하는 걸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프로세싱은 필요하겠죠. 빠르게 베리파이를 하려면. 그리고 적어도 한 번은 저런 프리 프로세싱 과정을 베리파이가 확인을 해야 돼요. 맞게 맞는 건지. 그래서 프리 프로세싱 아규먼트를 보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셋업, 그다음에 프로버가 증명을 만드는 프루빙 과정, 베리파이가 증명을 확인하는 베리파이. 알고리즘이 셋업, 프루브, 베리파이 세 개의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고, 셋업은 서킷을 읽어가지고 뭔가 파라미터를 만드는 거죠. 프루브형 파라미터, 베리파이어를 위한 파라미터고, 이 파라미터는 비밀값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서명 이런 거 할 때는 셋업을 하고 나면 키가 나오죠. 키가 뭐 퍼블릭 키도 있고 뭐 시크릿 프라이빗 키도 있잖아요. 그래서 퍼블릭한 거 있고 프라이빗한 것도 있는데, 여기서의 그런 파라미터는 셋업하고 난 파라미터는 다 그냥 퍼블릭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버 키를 뭐 베리파이가 안다고 해서 뭐 베리파이한테 더 이득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려져 있는 거다. 내 프로버 키는 그냥 프로버만 사용하고, 베리파이어 키는 베리파이만 사용하고, 뭐 프로버 굳이 베리파이어 키가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계산할 때. 그리고 프루빙 알고리즘은 요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입력과 위트니스 중간 결과를 가지고 증명이라는 걸 만들고, 베리파이 알고리즘은 요 파라미터와 그다음에 입출력과 증명을 가지고 맞는지 확인하는, 이거를 우리가 풀 프로세싱 아규먼트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